안녕하십니까. 자동차 공학을 맡은 이광민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입니다. 선발 인원 및 경쟁률, 그 다음에 시험 과목, 자격증 가산 비율, 그 다음에 직무, 그 다음에 자동차 공학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연간 커리큘럼과 합격을 위해 할 일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발 인원 및 경쟁률입니다.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검색창에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 검색해 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최신 경쟁률 합격 한눈에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합격 맵이 나옵니다. 합격 맵에서 각 군별 채용 인원과 경쟁률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시험 과목입니다. 자, 먼저 필수 취득하셔야 될 과목이 두 과목이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사인데요. 이 영어와 한국사 모두 이제 공인 시험으로 대체를 가능합니다. 영어의 경우 토익 9급의 경우 470점 이상, 7급의 경우 570점 이상 취득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의 경우 9급은 4급 이상, 그 다음에 7급은 4급 이상 한국사 능력시험에 취득하셔가지고 이제 인증을 받으시면 영어와 한국사는 인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직렬별 교과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과 전차 직렬 7급, 9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9급에서는 시험 과목이 국어, 자동차 정비, 그다음 자동차 공학. 7급의 경우는 앞에 있는 시험 과목 동일한데 요 내연기관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항공직렬입니다. 항공직렬에서는 이제 9급에서는 자동차 공학이 없지만 7급에서 국어, 자동차 정비, 그 다음에 항공기 정비, 자동차 공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 시간입니다. 공채 9급 3과목 같은 경우는 75분으로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각 과목당 25분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7급의 경우 4과목을 보기 때문에 100분으로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 경쟁, 채용, 경채에서는 이제 앞서 보셨던 전공 시험은 다 보지만 국어 과목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 자격증 가산 비율입니다. 9급의 경우에서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즉 산업기사 이상의 등급을 가지고 계시면 5%의 가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에는 3%의 가산이 됩니다. 다음 7급의 경우에는 이제 기능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산업기사 등급을 가지고 계시면 3%의 가산 비율을 받고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지고 계시면 5%의 가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가산 비율에서 산업기사 기준에 들어오는 차량 기준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그다음에 건설기계 정비, 컴퓨터 응용가공, 정밀 측정, 배관, 산업안전교통 등, 즉 차량이다 보니 기계와 관련된 산업기사를 보유하고 계시면 가산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능사 기준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정비, 자동차에 대한 차체 수리, 그 다음에 자동차 보수 도장, 그 다음에 컴퓨터 응용 선반, 기본적인 기계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그 다음에 굴삭기, 지게차 등 중장비 운전에 대한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면 앞서 보셨던 3%의 가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직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차직입니다. 육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전차, 즉 탱크를 수리하겠죠. 전차, 장갑 차량의 부품 제작, 조립 및 정비 수리를 진행하고요. 내외연기관 및 엔진 부품의 생산 및 조립, 정비 수리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직의 경우에는 건설 장비, 중장비, 경장비, 즉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등 일반 차량에 대한 연계된 장비 정비 수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육상용 차량 분해 조립 및 부품 대체, 정비 수리. 여기서 말하는 육상용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이런 화물차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차직과 마찬가지로 내외연 기관 및 엔진 부품의 생산, 조립, 정비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공지원 직렬입니다. 항공기 내외부 도장 및 각종 특수도장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지원되는 소방차, 급유차, 견인차, 특수차량 운전에 대한 차량의 정비 수리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공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동차 공학은 자동차와 공학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의 사전적 의미, 원동기의 힘을 통해서 차체의 바퀴를 노면과 마찰시켜서 그 반작용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이다. 자, 그럼 공학은 무엇일까요? 공학의 사전적 의미, 사람의 수요에 의해서 필요한 공업의 이론 및 기술, 생산 등을 연구하는 응용 과학이다. 자, 자동차 공학은 그러면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교통수단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배우는 과학이 자동차 공학입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편에 공식이 있죠. 아마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 많이 보셨던 공식이죠. 과학시간, 물리과학 시간 아니면 수학 시간에 보셨던 공식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는 원리인데요. 이 원리라 함은 어떤 방식으로
차량이 움직이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료가 주입이 되는지, 어떻게 폭발을 하게 되는지, 이런 공식과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배우는 것이 자동차 공학입니다. 자동차 공학 문제 샘플을 2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문제 먼저 보시면, 자, 전자 제어 엔진의 공기량 검출 방식 중 엔진의 회전 속도와 흡기관의 압력으로 추정하고 이 공기량을 기본으로 하여 가솔린의 분사량을 연산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말이 어렵죠. 가솔린의 분사량을 연산하는 방식, 잘 모르겠지만 무슨 방법에 대해서 골라달라고 합니다. 매스 플로 방식, 연소 검출 방식, 속도 밀도 방식, 간헐 검출 방식 4가지 중에 답은 하나는 있겠지만 이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원리를 물어보는 원리 문제입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승용차가 72km/h로 주행을 하다가 144km/h로 증속하는데 4초가 걸렸답니다. 그렇다면 평균 가속도는? 속도를 물어보네요. 자, 72에서 144, 즉 2배가 늘었죠. 2배로 증속을 했는데 이 증속할 때의 평균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밑에 보기에는 숫자들이 쫙 단위와 함께 숫자들이 적혀 있고요. 자, 이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공식 문제입니다. 자, 이 공식 문제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군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보통 계산기 필요 없이 그냥 기본적인 수학 공식을 외워서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단위 변환과 수학 공식과 작동 원리와 전문 용어. 이제 더 이상 안 배울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위 변환, 수학 공식, 작동 원리 이런 전문 용어들을 자동차 공학의 기본 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공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히셔야만 따라오는 자동차 정비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동차 공학이랑 자동차 정비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크게 보면 자동차 공학과 자동차 정비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공학에 대한 기본 지식, 즉 단위 변환과 이런 작동 원리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자동차 정비를 들어가시게 되면 정비를 잘못하실 수도 있고 정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공학을 통해서 기본 지식을 쌓으시고 자동차 정비로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다음 합격 커리큘럼입니다. 1년 동안 지금 자동차 공학 수업은 기본 이론 먼저 진행을 합니다. 8주 동안 기본 이론서로 이해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12주 동안 단원별 집중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집중 문제 풀이 1으로 해서 단원별로 집중 문제 풀이를 하고 그 다음 4주 동안은 이제 좀 더 심화된 이론과 함께 이해도를 향상시킵니다. 그 이후 문제풀이 속도 향상을 위해서 집중 문제풀이 2, 총 12주 동안 문제풀이 속도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한 과목당 25분의 수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마무리 실전 감각 연습으로 동형 모의고사 마지막 6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점수관리 체계입니다. 첫 번째, 이제 시작하시고 나서 첫 4개월 동안은 국어와 이 전공 교과에 대한 비중을 국어를 4일로 잡고 자동차 공학 하루, 자동차 정비 하루,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일요일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4개월 이후 이제 5개월 차부터는 국어를 조금 더 비중을 높입니다. 국어 성적을 일단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깔아놓고 가야 하기 때문에 4.51, 그 다음에 자동차 공학, 그 다음 자동차 정비. 이때부터는 휴식은 없습니다. 한 번에 합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휴식보다는 이제 공부를 좀 더 비중을 높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차입니다. 7개월 차에는 국어 2일, 공학 2일, 정비 3일. 전공 교과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올려서 전공 교과는 일주일 중에 5일 동안 진행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라스트 3개월입니다. 국어 3일, 공학 2일, 정비 1.5일. 여기서부터는 0.5일 하루 한 반나절 정도는 이제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휴식을 조금씩 취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합격을 위해서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필기하는 습관.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강의 내용과 이제 본인이 집에서 복습하실 때는 항상 노트에 필기하시는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총 3개의 감각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필기를 하면서 노트에 필기를 함과 동시에 강의 내용을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적으면서 읽음으로 해서 조금 더 이런 강의 내용에 대해서 복습과 좀 더 이제 외워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기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다음, 프랑스의 한 소설가 생텍쥐페리가 했던 얘기입니다.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여러분 지금 합격이라는 목표는 정했겠지만 계획은 아직 안 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꼭 이 군무원 시험에 합격할 거야. 합격할 거라는 이런 막연한 목표만으로는 합격까지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계획. 난 어떻게 공부를 할 거고 일주일 동안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자동차 공학과 자동차 정비와 그 다음에 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계획을 상세하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건강관리입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몸을 아껴가지 않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이제 D-Day, 시험 치는 날에 내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시험을 못 보거나 아니면 시험장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컨디션 조절을 잘못해서 시험을 망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관리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 공학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